낮에 만난 시민들 대출 얘기를 꺼내니 모두 할 말이 많습니다. 한도가 얼마나? 10만 7천 정도? 이자가 좀 많이 늘었죠. 생애 첫 주택담보대출로 이자 갚기 대열에 동참한 사람. 오피스텔 2억 9,500짜리인데 돈이 자금이 모자라가지고 1억만 농협에서 대출 받았습니다. 2개 이상 대출자는 부담을 호소합니다. 자동차 대출만 1억 넘고요. 거의 2억 대예요. 이제 집 대출은 한 2억 대고. 대출이 너무 많아서 지금 좀 많이 힘들죠. 가계대출이 한 달 사이 또 늘었습니다. 10월 말 기준 6조 8천억 원 증가했는데 3월까지 줄어들다 7개월 연속 늘어 이제 1,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감소했던 신용대출, 금리가 높은 편인데도 여윳돈 없는 사람들이 대거 끌었으며 1조 원 늘었습니다. 특히 연초와 달리 부동산 경기가 주춤한데도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6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외환위기 이후 첫 하락했다며 과거보다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등 대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거하고 단순히 총액만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고금리가 아니었잖아요.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점점 커져가지고요. 내수 소비를 침체시켜서 상저하고 전망을 더 어둡게. 대출 줄이라는 정부 지침에 금리를 올렸던 은행들이 최근 이자 장사 지적에 다시 내리는 등 오락가락 금리 영향 발언들이 시장 혼란을 키운 측면도 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작심한 듯 가계부채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지난 97년 기업부채로 인해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그거에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가계부채는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집값 급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급증한 가계빚은 우리 GDP 규모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특히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 연체율도 함께 오르는 등 위험 신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라든지 무슨 영끌 투자 이런 행태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가계대출의 장기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기 위해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스트레스 DSR 같은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빠르게 늘고 있는 대출 증가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디레버리징에 큰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게 왜 자꾸 사람들이 제 빚을 지는가, 여기서부터 좀 차근차근 잘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최근 고금리 속에서도 6개월 연속 증가했고 이번 달에만 2.4조 원 늘어났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상가 임대 광고가 곳곳에 붙어있는 서울의 한 공구상가에서 만난 전기부품 점포 사장 A씨. 외환 위기도 버텨냈었는데 결국 최근 점포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빚이 불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외환위기 때문에 느껴졌잖아요. 마이너스 4천을 쓰고 있는데 한도 거의 한 80%까지 지금 내려간 상태죠. 이 자리 내가 건드리를 못하면 활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30년 넘게 수산물을 팔아온 김옥희 씨도 매달 나가는 고정비만 150만 원. 이자를 낼 여력이 없습니다. 가게세도 제대로 제가 좀 미수에 못 내고 있어요. 그래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올해에 대출 좀 받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자도 제대로 못 내고 지금 개인 희생 할인을 좀 해야 되나. 이렇게 개인들의 빚 부담이 커지는 어려움, 20개 은행 대출 연체율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상승세인 연체율은 8월 말 기준으로 또 0.04%포인트 오른 0.43%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로 3년 반 만에 최고치입니다. 가계, 기업 대출 할 것 없이 모두 연체가 늘었는데 70세 사장 A씨를 짓누르는 신용대출, 그리고 김옥희 씨가 빌린 개인 사업자 대출이 각각 0.05%포인트 올라 전체 연체율을 끌어올렸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시중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서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연체율은 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 예고된 고금리 장기화 속 우리 경제에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